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이 아주 시원시원한 반등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대체로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확인해주면서 아주 큰 폭의 안도랠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약세장 상황을 지워내는 수준으로는 안도하는 모습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완화됐다라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되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6개월째 CPI 상황이 둔화세를 확인해주면서 2월 FOMC에서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은 90%를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연준과 시장의 기싸움에서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시장의 완승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0.25%포인트 금리 인상 지지 발언이 잇따르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이런 흐름을 잘 받아내면서 일시적으로 19,000달러를 뚫어내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저항 라인 잘 극복해 나가면서 25,000달러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데, 경제 상황적 요인을 바라봤을 때는 임금과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연준의 판단에 있어서 변수라면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SEC는 정말이지 마탱이가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소식도 한 가지 더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제네시스와 제미니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대출 상품이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안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의 큰 기둥들이 지금 흔들리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액션을 보면 어쩌면 미국 SEC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대 자본 세력을 대신해서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의 새로운 판때기를 짜려고 대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다소 음모론적인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의 이런 상황 참 해석하기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번에 국제결제은행이 꽤 재미있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눈에 띕니다. 암호화폐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개발을 촉구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혼란스러운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 페이먼트 체제를 도입하게 될 거라는 내용인데, 재밌는 부분은 암호화폐 거래나 투자를 완전히 금지하는 건 매우 극단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 블록체인 시대는 이렇게 가속화되는구나, 이래서 아마존도 구글도 혈안이 되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 가지 생각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멤버십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상품으로는 디센트 월렛 10개가 준비되어 있고, 멤버십 회원분들 가운데 10분을 선정해서 각각 디센트 월렛 1개씩을 보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참여 신청은 1월 15일까지 댓글 상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 참여 자격은 멤버십 직장인 레벨, 크립토 노마드 레벨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또 신규 회원분들도 포함됩니다. 닉네임과 등급,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폼에 있는 내용은 모두 적어주셔야 하고, 정보가 누락된 이벤트 신청은 부득불 추첨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분들 가운데 5분은 제가 주관적으로 선정할 거고, 5분은 랜덤 추첨기를 사용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든 시간이었습니다. 증시와 비트코인의 안도 시그널을 주입시킨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상황이었습니다. 12월 미국의 CPI가 예측치대로 둔화세를 확인해주면서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절 가능성에 힘을 실었고, 자연스럽게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는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상황이 확인됐다라는 점,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는 지난해 6월에 9.1%를 찍고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고비를 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6개월 연속 둔화한 만큼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그만둘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결국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본격화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2월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94.7%로 CPI 발표 전과 비교했을 때 10%포인트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연준의 정책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까지 시장과 연준의 기싸움이 꽤나 치열한 상황들도 포착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현재 스코어, 시장의 승리에 좀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분위기가 개선된 건 맞지만 아직 연준이 긴축 강도를 완화하려고 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를 비롯한 서비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만큼 아직 긴축 강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팀 그래프가 전체 지표상 수치는 양호하지만 주거와 서비스 관련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끈적끈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준이 원하는 만큼 빨리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CPI 세부 내역을 보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12월 CPI 상승폭이 둔화된 것은 휘발유 가격 하락 여파가 큰 만큼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물가 하락 추세를 이끌 요인은 아니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CPI의 3분의 1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년 대비 7.5%, 전월 대비 0.8% 상승했습니다. 서민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여전하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고용지표는 이게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섣불리 긴축 완화에 나서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지금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래 보면 다행스럽고 저래 보면 우려스럽고 그런 상황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안도랠리의 기운이 시장에 깃들면서 비트코인 역시 모처럼 일시적으로나마 19,000달러를 뚫어내는 동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대로 좀 더 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안도랠리에 따른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다시 조정받는 모습을 잠시간 보일 것인가. 아직 방향성을 딱 잘라서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장을 감싸는 정서 자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31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PI 발표 이후 상황이 반영되면 하루 뒤에는 이 투자 심리가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다시 42%대 위로 올라서면서 소폭이지만 반등세를 확인했습니다. 분위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한때 대표적인 강세론자로서 엄청난 팬덤을 몰고 다니기도 했던 플랜 B가 모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1월에 15,500달러가 바닥이었다. 비트코인은 2024년 반감기를 거치면서 32,000달러까지 나아가고 이후에 2025년 강세장을 통해서 10만 달러까지 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원래 2021년 말까지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예측했다가 보기 좋게 어긋나서 이 사과성 멘트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제시한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만약 당신이 저점 기회를 이번에 놓친 것 같다라면 이런 걸 생각해봐라. 지금 비트코인은 15,500달러 저점에서 겨우 21% 반등한 상황이다. 아직 기회를 놓쳤다라고 볼만한 게 없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매번 강세장에서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다.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260% 상승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직 비트코인 강세장이라고 말할 어떤 상황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강세론자다운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2017년의 고점이자 2020년에는 저항선이었고 2022년에는 지지선이었던 부분을 지금 비트코인이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9,200달러에 대한 돌파가 중요하다는 건데 차트에서 수평선으로 그려진 빨간색 라인입니다. 여길 뚫어낼 경우에 오랜 시간 지지선 역할을 했던 구간이어서 여길 또 지지만 잘 확인한다라면 단단히 지원받아서 랠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제발이지 이런 상황 이번에는 좀 시원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정말 아주 많이 참 좋겠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는 지난 2018년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복붙한 것처럼 똑같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때는 마이너스 84% 폭락을 하고 급격한
포물선 랠리를 벌이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냈었는데 지금도 딱 마이너스 77% 폭락 상황에서 축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랠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름의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미국 SEC였습니다. 요즘 참 시장 내부적으로 우려 포인트로 지목된 제미니와 제네시스 등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SEC는 2021년 2월 제미니와 제네시스가 파트너십을 맺고 이자를 제공하는 제미니 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제미니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를 제네시스에 제공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가 제미니 언 투자자에게 에이전트 수수료를 징수한 건 역시 문제가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 아저씨는 이번 기소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과 거래소 등이 미국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되도 않는 소리를 또 이번에 제시했습니다. 물론 제미니는 당장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일러 윙클보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SEC가 제미니를 기소한 것은 참 실망스럽다. 제미니와 채권자들은 지금 자금 회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SEC의 조치는 우리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비생산적인 조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미니 언 프로그램은 뉴욕주 금융서비스부 규제 아래 출시된 서비스다. 우린 SEC와 17개월 가까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제네시스의 출금 중단 전까지 어떤 강제 조치도 언급한 바가 없다. SEC의 기소는 34만 제미니 언 사용자와 채권자들의 자금 회수 노력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유감스러운 조치다, 이렇게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참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은 이미 뉴욕주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SEC와의 논의 과정에서 아무런 말이 없다가 지금 상황에서 이걸 또 문제가 다 벌어지고 나서야 증권법 여론화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FTX나 블록파이 파산 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SEC가 킴 카다시안 등 유명인을 기소하면서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여론의 관심을 끄는 전형적인 갠슬러식 패턴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기도 하는데 과연 미국 의회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제네시스의 모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관련해서도 상황이 참 간단치 않다라는 점을 느끼게 만드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DCG가 제네시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자산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역시 DCG의 계열사인 코인데스크가 보도했습니다. DCG는 제네시스 부채 30억 달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4억 달러 규모의 벤처 자본 포트폴리오 중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는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블록체인.com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름의 자구책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데 제발이지 이제 막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 암호화폐 시장에 또 다른 충격파로는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이번에 재미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핵심 소재는 CBDC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암호화폐 시장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취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CBDC 개발을 통해서 건전한 혁신을 장려하는 것,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거래나 투자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 근데 이건 매우 극단적인 선택이다. 세 번째로는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금융경제에서 암호화폐를 분리하고 금융서비스 부문과 유사한 방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등을 발표했습니다. 3가지 모두 다 결국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영역을 어떤 방식으로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국제결제은행이 시인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과연 엉덩이도 무겁고 혁신에는 묻어난 이 중앙은행들과 레거시 금융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참으로도 궁금한 지점입니다. 과연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좀 더 단호하게 보여줄지 여러모로 주목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환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나름의 전략에 따른 대응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